다음에 제2분의 2는 이건 사실은 여러분이 공부를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조금 이제 새로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 이거죠. 무조건 여러분은 이제 형성권의 소송사 행사가 됐는데 그게 소송이 판결로 결론을 맺지 못한 채 도중에 우여곡절을 겪었을 때 그 형성권의 행사가 소송행위로서의 의미만을 갖고 있다고 본다면 뭔가 소송행위를 펼쳤다가 판결로 가지 못한 채 소송이 중간에 자초됐을 때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편 그 형성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했다. 사법적인 의사표시로서는 도달한 거 아니냐. 그럼 소송법적으로 소송행위로서 펼쳐서 소송과 함께 소송의 장면에서 펼쳐졌던 그거는 설사 운명이 자초됐다고 하더라도 사법적인 행위로서의 의미는 유지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가 사법행위설의 입장이죠. 병존설 내지는 사법행위설. 다시 정리돼요? 다시 봐봐요. 그 해제권이라든지 취소권을 행사했어요. 소송 도중에. 또는 상계권을 행사했어요. 근데 소송에 그게 행사되고 그게 반영된 판결이 내려졌으면 괜찮을 뻔했는데 그 소송이 운명이 중간에 자초됐어요. 보통은 어떻게 돼요? 소치화됐다든지 또는 그 소송이 부적법 각하됐다든지 또는 이러한 방어 방법이 부적법 각하,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 등으로 각하됐다든지 해서 뭔가 소송법적인 의미로 실기한 공격 방법으로 각하됐을 때는 행사 자체가 자초된 거고 소치하나 부적법 각하가 소송이 됐을 때는 그 자체는 행사됐다가 소의 운명이 자초되면서 뭔가 지금 변동이 오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사법행위로서의 의미는 그대로 발현된 거라고 본다는 입장이 사법행위설 내지는 병존설이고 소송행위설은 아니다. 소송법의 운명이 소송의 결론으로 못 가고 판결로 못 가고 났을 때는 이게 자초되어야 되는, 실효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의 이런 소송행위설이 있고 그 점에 있어서 학설의 대부분은 병존을 기반으로 신자를 붙여서 조건적으로 소송으로서의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라면 사법적인 의미도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로 거는 게 학설의 일반적인 입장인데 해제권과 관련해서 판례는 사법행위설적인 입장을 취한 판례가 하나 있어요. 그죠? 이제 그런 게 여러분이 이제 교과서적인 지식인데 지금 이제 내가 질문 던지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해제권을 행사를 했어요. 근데 해제권을 행사를 했어요. 근데 제척기간 내 등에 행사를 했는데 원고가 소를 취하했어요. 원고가 소를 취하했어요. 문제를 보죠. 그래서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하자담보 책임을 이유로 해제를 주장했는데 결국 갑이 소를 취했고 이에 대해서 을이 소취하에 동의를 해줬어요. 소를 취한 직후 그래서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해제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상정해서 위 변론에서 주장한 해제의 효과는 어떻게 되는가를 검토하시오. 을의 입장에서는 해제를 했어요. 근데 물론 소취하에 동의는 해줬지만 소송이 취하를 되니까 이 소송행위설의 입장에서 보면 해제의 사법적인 의미에 그것을 부여를 하지 않고 있고 사법행위설에 의한다면 설사 소송이 취하됐더라도 사법적인 의사표시는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발생하냐면 해제권의 행사기간, 제척기간 등이 도가했다라면 소송 도중에 처음에는 제대로 기간 내에 행사했는데 지금 즈음에 보니까 소송행위설을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기간이 도가한 거예요. 해제를 한 사법적인 의미는 생기지 아니한 채 지금 하려고 했더니 지나버렸죠. 반면 사법행위설을 취하면 어떻게 돼요? 사법행위설을 취하면 설사 소취하에서 소송법적인 의미는 사라졌을지언정 사법적인 의미는 그 소송에서 해제권 행사할 때
행사한 것으로 효력이 있게 되니까 지금 와서 기간이 도과했다 아니다 그런 문제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 즈음에 한 거니까.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 점에서는 사법행위설이 뛰어난 거죠. 그렇다면 피고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사법행위설, 소송행위설의 그 여러분이 신병존설이라는 그 입장을 뭐 생각하면서 이 본질적인 거는 어디서 이런 문제가 왔는지는 생각을 안 해보기 때문에 내가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하려고 이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어떤 그 신병존설이라는 막 그런 포인트에서만 생각하기 이전에 그 근본적으로 이 소송행위와 사법행위와의 관계, 소송물 이론에서도 구소송물 이론과 신소송물 이론 뭐 이런 등등해서 그 소송법의 독자성 때문에 사법적인 행위로서의 의미를 어떻게 단절시켜서 보느냐 아니면 출발을 사법적인 행위의 의미를 인정하느냐 뭐 이런 본질적인 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소송에서 형성권을 행사했지만 그 시작은 사법적인 행위의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이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해제권 행사는 지금 즈음에 소송 그때 잘 행사했는데 소치에 의해서 소송법적인 의미가 사라졌다고 그랬을 때 사법적인 의미 여하를 결부시키느냐 아니냐에서 지금 사법적인 행위로서의 의미를 부여해주면 괜찮은 건데 지금 지났어도 그때 행사한 기간 안에 행사한 거니까 괜찮은 건데 지금 그렇지 않고 소송행위로만 본다면 지금 사법적인 행위는 실제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걸 소송행위로만 보는 소송법의 중시적인 이런 태도를 좀 강조한다면 이 사법적인 행위의 의사표시는 중간에 붕 떠버리고 날아가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이러한 소송상 형성권이 소송상 행사된 것에 여러분이 본질적인 출발의 그 어떤 성질을 이것을 보느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그 완벽한 이해가 되는데 혹시 여러분이 그냥 신병존설 막 이런 거를 그냥 정답적으로 막 애우는 식으로 받아들일까봐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하려고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해되겠죠? 다만 최근에 재밌는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 이번 3월달 나온 판례인데 상계의 의사표시를 피고가 했는데 일부분만 갚는 것으로 조정이 되면서 이 청구는 원고가 나머지는 포기하는 조정이 성립됐어요. 원고가 예컨대 한 2억을 청구했는데 피고가 자기 채권이 있다고 상계하겠다고 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원고가 일부 좀 뒤로 밀리고 깎아주고 예를 들어 한 1억 원만 받는 거로 하고 이 2억 원 청구했던 것은 포기를 했어요. 청구를 포기했어요. 그런 내용의 조정조서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상계 효력이 어떻게 될 거냐? 상계 헌거는 어떻게 될 거냐? 의미가. 이런 포인트에서 봤는데 하급심은 우리가 사법행위, 소송행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대법원은 어떻게 봤냐면 그것을 조정조서에 상계한 부분이 확실히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소송상 상계항변에 사법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사법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니까 적어도 뭐 신병존설이나 소송행위설적인 그런 결론으로 되는 상황이고 사법행위설적인 결론으로 만약 이론이 된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소송상 상계항변 한게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조정으로 청구 포기로 막 이렇게 해서 끝났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급심은 그런 식으로 본 거예요. 근데 대법원이 그런 소송행위, 사법행위라는 말은 쓰지는 않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걸 처리했냐면 실질적인 수동채권에 대한 판단이 있고 상계의 자동채권이 따져지고 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판단이 없어서 이 상계는 조정되면서 했던 상계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그냥 그런 정도의 표현을 쓰면서 판단을 했어요. 하급심은 오히려 이제 사법행위로서의 상계한 것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했다가 대법원에 의해서 파기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해제권에 대해서는 사법행위설적인 입장이 있는데 상계는 조금
여러분이 민사법 이리저리 볼 때마다 되게 특이해가지고 항상 뭔가 이 상계는 특이한 그 나름대로 기판력에서 있어서의 어떤 객관적 범위에서는 조문에도 있는 주문 이해의 이유 중에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기판력이 생긴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특이성이 나오는데 소송상 상계 항변을 행사했다가 그 소송이 판결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뭔가 우여곡절로 이렇게 완벽하지 못한 채 판결로 끝났을 때 만약 거기도 사법행위서를 취한다면 혹시 이 상계의 소송법적인 의미는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해도 상계의 의사표시가 도달함으로써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하급심은 그런 뉘앙스의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이 뭐 소송행위 사법행위라는 것을 타치하지 아니하고 원래 상계가 되려면 수동채권의 성립이 인정되고 자동채권의 성립이 인정해서 뭐 동종의 뭐 변제기라는 거 뭐 등등 이런 상계 적상을 봐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그 심리가 수동채권의 존부의 심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조정조세에 그 내용이 담기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면서 파기환송을 했다. 근데 대법원 요 자체 판결은 지금 상계항변이 소송상 행사된 것이 청구 포기를 포함한 조정으로 끝났을 때 본격적으로 그런 얘기를 끌어들이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좀 분석은 해볼 만한 이런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 이해되겠죠? 요거와 관련해서 질문.